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인간 사상 연구가 임기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세이화 개념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제세이화라는 것은 오늘날 법제, 관습, 수신규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홍익인간의 개념,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라는 개념의 전제 조건으로 제세이화가 필요한 것인데요. 제세이화라는 것은 성별이라든지 연령, 소득, 지역, 빈부, 국적, 인종 그런 구분별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날 제도적으로 표현을 드린다면 법령 정책 시행이라든지 또는 규범, 사회 규범이나 관습을 통해서도 모두 인간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개인 수신의 규제,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도덕성이 되겠죠. 그런 실천을 통해서도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는 개념으로 제세이화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 문제의 제기, 2. 제세이화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념을 정리합니다. 3. 제세이화의 전제 조건, 성통공헌에 대한 것이 되겠죠. 4. 성통공헌의 의미. 5. 제세이화의 개념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한 70여 년간에 걸쳐서 산업화를 이루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울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제 불공정 미움 문제가 이제 제기되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5천만 인구 3만 달러 클럽에도 7번째 국가인데 아직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 경제적 양극화, 또 삶의 질, 행복 지수 저하 등 이제 사회 갈등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대한 이제 현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본 발표자는 이제 이러한 문제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대안적인 접근으로 홍익인간 사상에 주목해서 어떤 검토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내나 국외적으로 이제 이상주의적인 그런 이제 실현 여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여망에 의거해서 세계 유수한 석학들이 홍익인간 사상을 21세기 세계의 핵심적 주도사상으로 이제 지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발표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통치 이념인 이제 홍익인간 사상을 이제 주목해서 접근하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제 홍익인간에 대한 이제 개념을 바로 세울 때 이제 현대적 접근 가능성을 이제 검토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홍익인간의 실천 수단인 제세이화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세이화의 선행 연구 및 개념. 제세이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가지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임재해 교수는 단국 시대 신시를 세우고 주곡, 주명, 주병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정부 부처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관리들이 360여사 인간사를 제세이어의 방법으로 통치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통치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민향현 박사는 이제 참정개경의 해석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계율, 심신의 수행, 연말을 위한 이제 경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참정개경이 가지는 의미는 일상생활, 개인 수행, 연마의 지침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봉은 이제 수기 치행육권에서 홍익인간어는 수기, 이제 몸을 수행하는 것이고 제세이화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세이화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정책 시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명래 박사는 역시 참전개경의 366사 체계를 현대 국가의 법령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인이라든지 사회 정책성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원리로서 이제 그 개인적인 윤리, 사회적인 수양과 덕목 등등 이제 이런 이제 사상의 전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선행 연구를 종합해서 제가 이 집약한 제세2화의 개념은 오늘날 현대 국가의 법령 정책 시행과 사회 규범, 사회 관습의 준수와 개인 수신 규제 등의 실천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세2화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제세2화의 전제는 앞서서 이제 홍해인간에 대한 그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일신강충 성통하니 제세2화라야 홍해인간이라 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제 홍해인간의 전제 조건은 이제 성통광명과 제세2화인데 여기서 또 특별히 제세2화의 전제 조건은 성통광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근거는 이제 연편문에 그 이제 인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세2화의 의미와 관련돼서 이 조한석 논문에서는 이 성통은 제세2화 홍해인간의 구현이라는 공환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성통 공환이 그 제세2화의 전제적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철수 교수는 이 제세2화를 그 홍익인간의 실천 방법이다, 실천 수단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조옥구 교수는 이 성통공환과 제세2화라는 것은 홍익인간을 하는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면 홍익인간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세2화의 어떤 의미를 그 홍익인간의 전제 조건이면서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정형훈 교수는 제세2화를 권력 적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세2화의 전제 조건은 이제 성통광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성통공환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통공환의 의미는 아까 이제 그 연표문에 이제 명시된 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통공환이라는 것은 홍익인간의 전제 조건이면서 이제 제세2화의 전제 조건인 것이고요. 성통공환을 그 우리 공동체 인형으로 표현하고 곧 홍익인간 양성하는 수련법이다. 이렇게 김광민 교수도 분석을 한 바가 있고요. 이 성통공환의 수련법은
이제 세 가지 이른바 삼법 수행론에 이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지감 수행, 조식 수행, 근촉 수행. 그 지감 수행은 이제 6가지 감정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그 자기 살아오는 과정에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욕, 희럼에 대해서 명상 수행에서 다 닦아내는 수행 방법입니다. 조식 수행은 향기, 썩은내, 차가움, 더위, 메마름, 습기의 육식을 수행하는 방법이고요. 근촉법은 소리, 색깔, 냄새, 맛, 성욕, 부딪힘, 이른바 육촉의 명상 수행 방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행을 성통하는 자라야 이 삼법 수행의 충족을 다 이룬 자라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을 하면서 그 이후 이제 실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제세이화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한 법제의 실천이나 수신의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성통공안이 전제 조건이다. 이 성통공안의 의미는 뭐냐? 삼법 수행의 명상 수행을 통해서 충족을 하거나 또는 완성을 하거나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존재다. 이 점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통공안 충족시 기대효과를 이제 제가 추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성통공안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충족 여부가 확인이 전제될 때 현대 정책 법령의 준수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과 실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성통공안이 이루어져야 이 제세이화의 실천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실천이 가능해지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성통공안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게 되고 공정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홍해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여부 및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세이화 개념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이제 홍익인간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여러 발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홍익인간 개념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육가 원칙 같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의 전제 조건의 2가지 요소 성통공안과 제세이화 실천을 전제로 해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해석을 할 때 이제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홍익인간 개념이 충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또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홍익인간적인 해결 방식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해야 되고 행복에 기여돼야 되고 이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이죠. 이와 같이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나 국제적인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현대 법령이라든지 정책 시행이라든지 이러한 제세이화적 전제에 의해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제세2화 개념의 현대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이제 제세2화의 개념을 현대국가의 법령 시행, 정책 시행과 사회 규범, 사회 간섭의 준수, 개인 수신 규제의 이제 실천이라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홍익인간 사상은 이제 통치자와 관리 계급과의 관계, 또는 통치자와 피치자 또는 백성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가 국민 또는 이제 관리 계급과의 관계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세2화를 권력 작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통치자라는 것은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통령 비롯한 현대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이고, 뭐 입법, 사법, 행정 다 해당되는 이제 그런 직무 수행자인데요.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한 홍익인간적 실천 수단인 제세2화의 현대 법령, 정책 시행 등 이런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이랬을 때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인 이제 말씀인데요. 홍익인간의 이제 이런 개념을 바로 정립을 할 때, 또는 이제 제세2화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립할 때에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한 이제 목표로 성별, 세대, 소득, 지역, 빈부, 뭐 인종 등등 이런 구분별로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법제적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러한 이제 기반 하에서 홍익인간적 해결 방식, 각각의 몫에 비례하고 행복에 기여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법령, 정책 시행과 사회 규범, 간섭의 준수, 개인 수신 규제 등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점으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발표 내용이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